네, 그렇게 순위 집계에 열을 올린 결과가 바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던 핀란드 교육 열풍입니다. 종합 순위를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핀란드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요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핀란드 학교 시찰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본거지인 북유럽에서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유럽, 특히 독일에서 핀란드 교육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핀란드 교육이 성공했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핀란드 학생들이 피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평가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나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수시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지는 않은 거죠. 우리 참 소미양가 20% 40% 60% 참 잘 줄 세워 자르는데 힘들죠. 바로 이웃나라인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비교해보면 핀란드 교육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인재를 기르기보다 시민을 양성한 것을 공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간 자본론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존 자원과 자본을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개혁에 국가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교육 입국이라는 동아시아 성장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유럽 학생들이 동아시아에 비해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피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국가 대표로 생각하지만 전체주의 참화를 경험했던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이런 기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덜 진지한 자세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나름의 교육 제도와 정책에 대해 방어적입니다. 선진국들은 피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피사 결과가 나왔지만 동아시아 교육을 따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선진국은 미국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저는 있습니다.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 마음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오히려 피사의 검사 타당성을 문제 삼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럴만도 한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교육제도와 정책은 100년 이상의 토론과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친 이런 시스템을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몇 번의 평가 결과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3년마다 발간되는 피사의 공식 보고서는 모두 수백 쪽에 이르러요. 보고서는 회를 거듭할 때마다 점점 방대해져서 피사 2012년의 보고서의 경우 300쪽짜리 책 6권으로 발간될 정도였습니다. OECD가 피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각 영역별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사 결과를 보고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미국보다 학습 부진화가 훨씬 적어서 전체 평균이 높은 것일 뿐이에요.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미국이 우리보다 5% 많습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결국 지식정보사회의 인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있다는 뜻이 되어요. 물론 피사 지표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는 어째서 공부 못하는 미국이 계속 지식정보의 혁신을 주도하고 공부 잘하는 동아시아는 그 지식정보 상품의 최대 소비자로만 머무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소양 외에 피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교육 격차입니다. OECD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1세기가 지식정보 사회라면 교육에서의 격차가 그대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산층의 기반을 약화시켜 소비시장의 위축을 불러옵니다. 피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격차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 간단히 말해 빈부차와 교육 격차의 관계예요. 따라서 이 책에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도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취업준비, 계층 상승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본원적인 자원, 사원 미천을 확보한다는 의미예요. 터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강조한 것처럼 교육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양극화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반대로 이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존의 생활복지를 교육복지로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부를 직접적으로 재분배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놓고 가난의 대물림 꼬리를 끊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그 많던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편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제발.